안녕하세요. 기사 내용입니다. 우선 독일의 슬츠 총리는 지난달 28일에 일본에 방문했으며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정상회담의 가장 큰 목적은 슬츠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에 방문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독일은 올해 G7 의장국이며 내년은 일본이 의장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G7 국가인 양국이 현국 재정세에 놓여 있는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협력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일본과 독일은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사실상 국경이 닿아있다고 봐야 하며 양국은 여전히 쿠릴 열도의 영토 문제 다툼이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세계대전 등을 겪은 과거의 문제가 러시아로 인해 떠오르면서 국가 안보에 관한 위기감이 크게 증대했습니다. 독일은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으로서 관련 법안으로 무장 자체를 매우 어렵게 해놓은 상황이었지만 이번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다시 GDP의 2% 이상을 국방비에 쏟아붓는 계기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러시아 침공 없이 이런 일을 결정했다면 독일은 전 세계의 비난과 국내의 반대파에 의해 좌절되었을 입니다만 슬츠 총리는 여야 의원에게 모두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독일 국방 강화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받은 모습입니다. 일본 역시 같은 맥락으로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보수 의원은 이번 기회로 일본의 무장화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이 핵잠수함을 도입하고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를 도입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기시다 총리는 이번 7월 선거 이후에 평화헌법의 개정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전쟁 가능국으로 변모하려 합니다. 따라서 일본과 독일은 그러한 면에서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대하는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비슷한 색을 가진 중국을 견제하며 인도 태평양 전략을 동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독일과 동시에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그 뜻을 함께하기로 하는 모습도 보인 것입니다. 무슨 독일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겠냐는 의견이 나오는데 독일은 실제 작년에 군함을 보낸 바 있습니다. 독일 해군 함정은 작년 11월 바이에르노를 일본에 20년 만에 기항시키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당시 독일은 중국의 상하이에 기항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중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독일이 왔는데 중국이 독일 함정을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며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거절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가는 과거 전범국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국의 무장을 서두르는 공통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독일과 일본 두 나라 모두 국제사회에서 이런 행동이 크게 비판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만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글로벌 전체가 무장화로 들썩이는 흐름으로 일종의 면죄부를 받은 셈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일부 채널에서는 일본이 최근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계속 실패하며 조급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막상 일본이 정말 원하는 바를 유럽 각국에서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등장한 것인데요. 우선 독일도 그랬지만 영국의 반응도 일본이 크게 좌절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최근 일본 기시다 총리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직접 런던으로 날아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런던 시내에서 공군 전투기 등을 동원해 분열식을 하고 후쿠시마산 음식을 함께 먹는 등 기시다 총리를 크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이하게 양국가 간의 원어협정인 RAA를 체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일본이 외국군을 대상으로 이런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주둔군 지휘협정과 호주와 AA뿐이며 영국은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협정을 맺게 된다고 말하며 일본과 영국 간에 맺은 군사협정을 뜻깊은 듯 내세웠습니다. 또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함께 대응하기로 협의까지도 진행했습니다. 게다가 존슨 총리는 후쿠시마산 식품에 관한 규제를 의회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모두 푼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규제 해제를 기념해 후쿠시마 팝콘 등 후쿠시마산 음식을 함께 먹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영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규제해왔지만 전격 해제에 들어간 것입니다. 영국 네티즌들은
이게 브렉시트 효과인가? 라면서 질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렇게 일본에 큰 환대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이는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탈퇴 이후에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찾아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일부 일본 채널에서는 일본의 유럽 정상회담들에 대해 회의적이라 하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존슨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영국 금융가인 시티 오브 런던에서 연설을 했는데, 주요한 내용 중 하나는 일본이 6월부터 G7 국가들과의 원활한 입국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이 너무 늦은 판단으로 이미 일본의 배타적인 정책에 대해 크게 비판이 지나간 뒤였습니다. G7 중 하나인 프랑스의 앵데일간지인 르 피가로는 일본에서 국경을 막아 다른 나라와 비즈니스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며 수많은 사업가들과 직장인들, 유학생들이 피해를 보며 일본과의 거래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루 입국자를 10,000명으로 제한하고 입국 가능자도 3자 백신 접종자까지만으로 한정하는 모습도 보였고, 일본 자제가 방역에 전혀 성공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외국인을 상대로 배타성을 보였다는 비판인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결국 일본 대신에 아시아에서 서울이나 싱가포르 등을 물색한다고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한국과는 이미 FTA를 일찌감치 발효해서 일본보다 영국과는 훨씬 앞서 협력을 진행했으며, 결정적으로 그날 기시다 총리가 영국에 투자를 호소했지만 현재 일본에 투자할 유럽국이 많지 않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미 영국의 세계적인 금융업계들이 엔저로 허약해진 일본 경제에 투자를 꺼린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가장 공들인 것은 다름 아닌 일본 경제의 부활 및 경제 활성화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실제 시티 오브 런던 강연에서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주창한 새로운 자본주의를 열띠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기시다의 투자에 단하며 기시더인 인베스트먼트를 강조하며 자신은 금융업계 출신 첫 총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2,000조 엔이나 달하는 일본의 금융자산과 예금이 있다고 영국의 투자를 호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에 대해서 대부분 유럽국에서는 고개를 내젓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 있는데, 일본 국가정부의 빚이 일경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엔저 문제와 디플레이션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베 전 총리는 최근 경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빚은 일본은행이 정부에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그 빚은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말을 해서 전 세계로부터 일본 엔화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게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영국 외교의 핵심인 경제 분야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것이 중론인 것이죠. 게다가 일본 정부가 이렇게 영국에 대해서 조바심을 낸 장면은 앞서 독일과의 회담 이후에 더 심화된 걸로 보입니다. 스치 총리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독일에 제시했는데요.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베를린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청했다 합니다. 그는 위안부상이 계속 설치되어 있는 것은 유감이다. 일본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며 철거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직접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관해서 일각에서는 이전 총리였던 메르켈 총리에게는 이런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아베 전 총리 면전에서 일본은 과거 역사인식을 똑바로 할 필요가 있다고 대놓고 말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일본은 역사에 관한 이슈는 총리 정상회담에서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윌츠 총리로 바뀌었으며 앞서 러시아, 중국 이슈까지 일본과 공통점을 갖게 되었고, 스치 총리는 보수파로 메르켈과는 다르다고 인식했는지 다시 한국과의 역사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케이는 또한 정부 관계자가 지금까지도 다양한 수준에서 철거를 압박해왔지만 총리가 전달하면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하면서 탑다운 방식을 추구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일본은 독일의 미테구 지역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전개하고 어느 정도 성공한 바 있습니다. 미테구청장은
설치 2주 만에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뜻밖의 코리아 협의회가 소송을 제기하며 1년이 연장됐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독일 전 슈레더 아이 총리와 한국계 부인인 김소연 씨가 소녀상 철거 반대를 하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독일 정치계에서는 여기에서 매우 결정적인 일본의 움직임 때문에 독일이 크게 놀랐다는 말이 나오는데, 일본의 저명 인사들이 독일 측에 2차 대전 당시 일본과 독일은 함께 싸운 동맹국이다 입장을 바뀌놓고 생각해보면, 독일의 홀로코스트를 전 세계에 전시한다고 하면 당신들은 참을 수 있겠는가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독일에서 이 메시지를 받고 크게 놀란 것은 자신들은 과거 역사에 대해서 참회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 어디서라도 독일의 역사를 공개하고 참회하는 데 동의하고 역사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크게 회의적이었던 독일은 소녀상 문제에 더욱 보수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다름 아닌 정상회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산케이 신문조차 스치 총리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라면서 외교 실패임을 드러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산케이 신문조차 스치 총리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라면서 외교 실패임을 드러낸 상황입니다. 산케이는 스치 정권이 대일 관계를 중시하지만 소녀상은 밑에 구청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작기 때문이라면서 솔츠 총리가 난감해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현지에서는 이에 관해 스치 총리가 훨씬 더 난감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소녀상 이슈가 터진 다음에 오히려 중고생 등 소녀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러한 곤란한 것을 정상회담 의제로 꺼낸 것은 오히려 독일에 대한 외교 결례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더욱 소녀상 철거를 강화하겠다는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산케이의 사실에 어긋나는 기재를 방치할 수는 없다. 시민단체의 활동도 있어 만만치 않지만 총력전으로 철거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일본의 이러한 행보를 독일에서 받아들이고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은 회의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독일에서 단순히 한국 때문에 소녀상을 철거 안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정서와 정반대로 대치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인 영국, 독일 등과의 행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맞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이 과거 행보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국외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친일 뉴라이트 똘마니들이 점점 활개치고 있는 것도 큰 문제. 아베 정권 때부터 자민당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디 정권 교체당하지 마시고 평생 일본에서 정치에 먹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발 개념 있고 똑똑한 젊은 국회의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아예 싹을 제거해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육군이 강하고 해군이 상대적으로 약한 러시아의 특성상 독일과의 사이에는 육군에게 장애물이 될 만한 바다가 없지만 일본과는 있음이 이 차이는 엄청난데 그걸 모르는 독일과 일본이 과거 혈맹이었지만 지금은 전범국으로서 일본의 역사와 왜곡을 받아들이고 소녀상을 철거시킨다면 지금까지 독일이 해왔던 모든 사죄는 퇴색되며 더 이상 독일의 진실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